저는 가가 77페이지라는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상명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그 독립출판물 위주로 다루고 있는 서점인데 중간중간에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책들과 굿즈들과 상품들과 그리고 문화가 있습니다. 독립출판물은 원래는 이제 그 특정 개인이 기획을 하고 컨텐츠를 생산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이걸 이제 인쇄소에 맡겨가지고 책이 나오면은 본인이 스스로 이제 마케터 역할까지 해가지고 책을 판매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그 개인의 어떤 힘이 개입되는 걸 독립출판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를 약간 넓혀서 뭐 전체적인 기획과 마지막에 마케팅 이쪽만 보통 책임을 많이 지고 중간중간에 뭐 디자인이나 교정교열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외주를 주는 것 이런 것까지 합해가지고 보통 독립출판이라고 많이 하고 있어요. 원래 독립출판물을 좋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좀 개성 있는 책? 과연 이것도 책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확답이 가지 않는 책들도 책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좀 쉽게 생각하시면은 뭐 저기 동인지 같은 거 혹시 아세요? 아니면 뭐 동아리 같은 데서 만드는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독립출판의 한 갈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책들 어떤 진짜 특정한 개인의 좀 다듬어지지 않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책들을 원래 좋아는 했었어요. 그런 게 독립출판으로 조금씩 유통이 되고 있었는데 한 10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쪽에서도 독립출판물을 전문으로 다루는 책방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런 책방들도 좋아했었고 그런 출판물들도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약간 귀결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좀 다듬어져 가지고 정제가 된 책들은 많으니까 그렇지 못한 책들, 그렇지 않은 책들, 그래서 더 매력 있는 책들 이런 책들을 좀 찾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쪽으로 방향이 틀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 명은 그림을 그리는 친구라서 그 친구는 이제 그림책이나 또 식물에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식물에 관련된 책이나 뭐 이런 거 위주로 보통 많이 이렇게 추천을 하고 큐레이션을 하는 편이고요. 또 다른 한 친구는 그 기자 출신의 여러 가지 책도 만들고 있긴 한데 보통 잡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 잡지를 만드는 친구가 본인이 원하는 책들을 조금 큐레이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영화 감독을 하면서 시를 쓰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시 위주의 보통 큐레이션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만두긴 했지만 원래 노래를 하던 친구는 본인 좋아하는 거 그리고 소설 쓰던 친구는 또 본인이 좋아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의 취향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짓 가짜와 집 가짜를 써가지고 가가라는 말이 가게라는 말의 어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77은 그 어떤 조어적으로 예쁘기도 하고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책의 양 혹은 책을 이 정도 읽었을 때 그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양 뒤에 페이지는 이제 원래 처음에 책방 이름을 생각을 했을 때 딱 봤을 때 책방이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뭐지라고 궁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이로 이루어진 매체의 아이덴티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뒤에 페이지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어른의 사정으로 인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약간 쉬는 텀이 있었어요. 그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어릴 때 책을 좋아했던 사람은 그 본인이 좋아하는 책들을 팔면서 이렇게 커피를 내리면서 이런 게 로망으로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그거를 하는 게 지금이 아니면 안 될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책방을 열게 되었습니다. 원래 지금은 이제 커피나 뭐 그 음료 같은 건 안 팔고 있는데 그 전에 운영하던 곳에서는 저희가 음료도 팔고 뭐 음식도 팔고 술도 팔고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원래 책맥도 되게 매력 있잖아요. 사실 차별화된 전략이라기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처음 시작 자체가 뭔가 거창하거나 위대한 이유를 통해서 탄생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하고 싶은 걸 하자가 기본 컨셉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작가를 모셔다가 북토크를 하고요. 그리고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면은 뮤지션을 모셔다가 공연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행사나 이런 게 활성화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작년에 저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리고 누구를 원망하기도 힘든 이런 대재앙이 닥쳐오면서 저희가 뭐 행사 자체를 못하고 있긴 했지만 11월 이후로 백신 접종률도 많이 올라가고 서로가 조금씩 더 조심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제 행사를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찾아주시는 분들도 조금 더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면은 그만큼 책 판매도 많이 이루어질 거고, 그게 선순환이 되면은 저희도 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아티스트나 작가나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그게 계속 시너지가 일어나가지고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되게 뻔뻔하게 저는 제가 만든 책을 추천할 거고요. 이게 저희 출판사, 그러니까 책방에서 나온 가장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다시 보기라는 책이고, 이 책은 그 리뷰 관련된 책이에요. 리뷰라고 해서 다들 생각하시는 뭐 책이나 영화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는 그 어머니에 대한 리뷰라든지 반려동물에 대한 리뷰라든지 친구에 대한 리뷰, 혹은 서울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만났던 택시 기사분들에 대한 리뷰라든지 그런 다양한 리뷰가 실려 있어요. 원래 제가 책을 만들 때 그 어떤 하나의 테마와 하나의 주제 그리고 제목 요 정도만 작가들에게 던져주고, 이 정도 글 써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뷰에 착안해서 뒤에 제가 쓴 글이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어떤 무언가를 다시 본다는 행위에 대해 예찬하고자 이 책을 기획했습니다. 다시 본다는 것은 대상에 대한 관심이자 애정이며 동시에 미련일 수 있습니다. 네, 요 컨셉에 맞춰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뭐 책방이다 보니까 너무 요란하거나 화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었고, 제일 큰 거는 이제 돈이 없어서 셀프를 하다 보니까 컨셉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지금 보이시는 이쪽은 거의 저희가 행사할 때 무대로 쓰려고 약간 독립된 느낌으로, 독립된 컬러링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약간 좀 값이 나가는 가구를 몇 개 배치를 해가지고 얼핏 보면은 좀 비싸 보이게 이렇게 구성을 했고, 나머지 공간에는 최대한 책을 좀 많이 꽂으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큰 간섭이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힘든 거는 지금은 거의 항상 힘든 것 같긴 한데, 그 어떤 역치라고 해야 되나 절대치라고 해야 되나, 힘듦과 재미있음, 뭐 뿌듯함 이런 게 종합된 거 합한 게 그래도 조금 더 높으니까, 다만 수치로 환산했을 때 1이라도 더 높으니까 계속 운영을 하고 있겠죠, 사람들이. 힘든 거는 일단 경제적으로는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비해서 실제 제가 가지고 가는 수익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도 하고요. 이게 책방이라서가 아니라 좀 상황이 나아지는 타이밍에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그게 더 컸던 것 같기도 한데, 좀 그래도 견뎌내다 보면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까지는 견딜 수 있지 않나에 포커싱을 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뿌듯한 순간은 사실 매 순간이 뿌듯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견뎌내고 있는 나 자신도 뿌듯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오는 손님에게 책을 추천했을 때 좋아하시는 모습 봤을 때도 뿌듯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그냥 중간중간 찾아내는 소소한 재미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좀 재밌고 뿌듯한 순간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재미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 이유는 사실 순간순간의 재미도 재미지만 좀 장시간 봤을 때 이거 계속해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일 위주로 좀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대신에 그 기준은 명확해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저 자신의 재미를 찾는 것, 요 정도. 특이하신 분들도 많았고, 사실 독립출판물 위주로 다루고 있다 보니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독립출판물이 약간 그 책의 만듦새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책의 만듦새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이게 책이냐라고 묻는 분도 계시고, 저는 그것도 책이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우도 있고, 혹은 그 생각지도 못한,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분과 마찬가지로 독립출판을 아예 관심이 없고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독립출판물이라는 어떤 장르적 특성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이런 것도 나름 재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이 만나기도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그 한국작가회의에서 주관하는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 서점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 책방에서 그 소설가가 한 7개월 정도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우다양 소설가라는 소설가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셀럽이죠. 따지고 보면은 꽤 많이 유명하기도 하고, 책을 낼 때마다 좀 이슈가 되기도 하고, 이런 친구와 어떤 그 개인적인 친분을 갖게 되고 친하게 지내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그 재미 중에 하나였는데, 또 그 친구를 통해서 다른 작가님들도 많이 책방을 방문해 주시기도 했고 많이 소개받기도 했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 표창원 교수님이나 뭐 이런 분들도 책 내시고 저희 책방에서 북토크 같은 거 하실 때 네, 말씀 나누고 같이 뭐 한잔하고 이런 재미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일정 부분 와닿을 수 있는데 어떤 삶을 지속해 나가는 수치가 뭐 100이라고 쳤을 때 금전적인 게 있을 거고 뭔가 재미가 있을 거고 보람도 있을 거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있을 거고 인연이라고 하겠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금전적인 측면은 사실 책방을 운영하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많이 줄어들 거예요. 대신에 좀 재미의 진료가 조금 더 클 거고 그리고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인연이란 진료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클 거고 그런 거를 다 합해가지고 본인이 어떤 삶을 영위해 나가는 최선의 수치의 역치를 넘기는 이런 걸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무언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비단 책방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본인이 어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많이 힘들 거예요. 대부분의 직장 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힘든 게 디폴트고 거기서 재미를 찾는다거나 보람을 찾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일단 체력을 키우시는 게 제일 좋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체력은 뭐 영어로 하면 스태미너가 되겠는데 요거는 이제 육체적 스태미너 플러스 정신적 스태미너 플러스 금전적 스태미너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원하는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고 그 시간이 올 때까지 버티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방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은 마찬가지일 텐데 그 버티는 시간까지 견딜 수 있을 만큼 내 체력을 길러야 되고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감수를 하면서 혹은 그걸 잘 견뎌내면서 혹은 그걸 잘 관리하면서 견뎌야 되고 현재 뭔가 좌절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을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시작을 할 수 있다. 혹은 그리고 책방을 운영할 때 꼭 책만 판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책을 팔면서 본인이 팔고 싶은 다른 걸 팔아도 되고요. 문화를 팔아도 되고요.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다른 일 하시면서 책방을 해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꼭 뭔가 하나만 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여유가 있고 허락하는 한 다양한 일을 하면서 그 다양한 일 사이사이에서 재미를 찾아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길게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스페셜리스트를 되게 강조를 했던 그런 기조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제너럴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 게 물론 이것도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는 다르긴 한데 어떤 학자는 제너럴리스트가 보통 리더의 자질로서 가장 중요하다. 수많은 스페셜리스트들이 팔과 다르려면 제너럴리스트는 머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뭐 그런 거보다는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가 섞여가지고 좀 더 밀도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하고 싶은 거 이것저것 하면서 사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획이랑 목표는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로또 1등이 되는 거고요. 근데 로또를 잘 안 사가지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차후적인 거는 로또 1등이 될 때까지 재밌게 잘 견뎌보겠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50년이 지나설 수도 있고 100년이 지나설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 나름 재미있게 잘 지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쵸. 곧 있으면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겠죠. 오늘 아침에도 이제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11월부터는 조금 더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만큼은 아니더라도 옛날에 가깝게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화이팅!